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는 죄악시합니다. 특히 사업자와 구분도 안 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현재 조성된 기금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 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어느 정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목표치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목표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표는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의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관건은 국토부가 얼마나 기반을 조성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제도적인 접근은 정부로부터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고 국토부가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서울시의 판단은 정말 절박합니다. 최근에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죠. 거의 없다, 공급 절벽이다, 이런 기사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틀 전에 발표했던 정비사업이 전임시장 시절에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 그 기간 동안에 물량이 대폭 감소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후속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방금 전에 힘을 주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1인 가구가 한 40%, 1, 2인 가구 합하면 65%, 거의 3분의 2 정도가 1, 2인 가구가 들어가야 될 집인데, 이 집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조차 공급이 지금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집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임차해서 들어갈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는 죄악시합니다. 특히 사업자와 구분도 안 합니다. 적어도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과 사업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자 쪽, 다시 말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가면서 많이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못 짓도록 탄압을 하고 있으니 그 사업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사업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죠. 자금이 있어도, 자금 여력이 있어도, 심지어는 최근에 외국 자본까지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의 임대시장이 수요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돈을 움켜쥐고 들어오려고 사업 기회를 보던 사업자들조차도 현 정부 들어서, 이 정부 들어서 이거 임대사업 하지 말란 얘기네, 이거 들어왔다가는 낭패 보겠네, 이런 판단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그리고 다른 투자 대상지, 다른 나라를 물색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이건 정말 깊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아닌, 이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정비사업이 아닌 비아파트 공급을 비롯해서 이런 투자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은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정비사업만큼 오래 걸리질 않잖아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게 필요 없는 민간 임대 시장에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데 오늘 서울시의 발표가 정말 절실할 것이다. 서울시라도 빨리 이런 대책을 내놔야 투자를 하려고 돈을 쥐고 투자를 하려고 사업 기회를 모색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안 가죠. 다급해서 오늘 이런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원 김종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뉴스원 김종윤입니다. 오늘 자료 보면은 일단 정부에 지원하겠다라는 걸 대책 하나로 말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세제나 금융 지원이 없이는 좀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것들이 정부 지원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오늘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각종 그 절차상의 부담을 줄여드린다든가 또 우리도 주택진흥기금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례도 통과가 됐고 아마 연말까지는 다 세부 지침이 마련이 돼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다음 장 한번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와줘야 될 게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 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비아파트 합산 배제, 공시가액 기준 상향,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거는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국토부 장관님 직접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릴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세간에서는 뭐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철학의 차이에서 연유합니다.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 시각부터 버려야 되는데 이 민주당 정부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해내서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취업해야죠. 더 많이 해달라. 많이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이런 규제 해결해 주겠다. 저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그분들이 신바람이 나서 사업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가는 걸 죄악시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금융위에는 뭘 할 것이고 허그에는 뭘 할 것이고 국토부를 통해서 국회에는 또 어떤 요청을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록까지 마련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런 저희들의 철학이 진심이 이번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주택가격 안정 없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